네, 날씨가 뭐 상당히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금 오피스긴 한데 지금 거의 시험 음, 시험은 제가 아직 채점을 못 해가지고 이게 제가 점수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네, 그래도 뭐 열심히 공부하셨을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뭐잘 점수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날이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날씨도 덥고 뭐 그런데 뭐 사실 좀 뭐 코로나 관련 정책들은 이제 거의 다 풀린 것 같아서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네, 이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어, 시험 시험은 뭐 잘 보시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아직 제가 채점을 하진 않았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있을 때 채점을 해야 되는데, 예, 채점을 하는 대로 점수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저희가 이제 메모리 시스템을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제 오늘로서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컴퓨터 구조에 대한 그 설명은 아마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에 이제 관련된 사이드 채널이라든지 그 사이드 채널을 이용한 이제 그 공격 방법, 뭐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세서의 이제 구조적 결함, 뭐 결함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영어로 이제 vulnerability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통 이제 구조적 취약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한 이제 공격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모리 시스템을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뭐 메모리 시스템에서 이제 가장 뭐 잘 아셔야 될 거가 이제 그 메모리 하이라키입니다. 그 시험에도 이제 나왔는데 그 메모리 하이라키를 우리가 이제 왜 쓰는가? 뭐 결국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를 이제 쓰는 이유는 결국 이제 빠른 메모리를 이제 원하지만 빠른 메모리는 뭐 가격도 비싸고 또 크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 가장 가까운 부분 여기 이제 CPU가 있죠. 여기 CPU 컴퓨터에 이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있는 이 CPU의 가장 그 가까이에는 그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작은 그런 메모리 이제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그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그 처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프로세서가 거의 이제 이렇게 박스로 돼 있고 인스트럭션이 이제 들어가면은 프로세서의 어떤 부분을 이제 바꾼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가 됐었죠. 예. 레지스터 파일이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인스트럭션이 이제 뭐 add, R1, R2, R3 이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인스트럭션은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계산을 하고 다시 이제 레지스터에 이제 저장하는 형태로 이렇게 명령어가 구성이 되게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레지스터 파일은 굉장히 이제 작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들은 메인 메모리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 사이에서 이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명령어가 로드랑 이제 스토어 명령어가 있었죠. 이 로드랑 스토어 명령어가 이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로드 스토어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이제 명령어들은
레지스터 파일을 바꾸주는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지스터 파일은 이제 제일 빠른데 그 우리가 이제 메인 메모리를 보면은 여기 이점 있죠. 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할 때 가장 크게 이제 좀 살펴보는 게 아마 이제 CPU의 이제 클락 프리퀀시 그리고 하나가 이제 메모리 사이즈가 이제 되겠죠. 그, 그때 이제 그 컴퓨터의 이제 메모리 사이즈라고 했을 때 그 메모리 사이즈는 요 D램에 있는 요 D램의 사이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터 이게 왜안 될까? 네, 주개가 안 되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D램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느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캐시라는 것을 넣어서 캐시에는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그런 데이터를 요 캐시에 이제 temporarily 그러니까 임시로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 보통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요 DRAM에서 읽어오게 되는데 로드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리퀘스트를 보낼 때 먼저 캐시를 체크를 해서 캐시에서 데이터가 발견되면 바로 이제 그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고 만약 이제 레벨 1 캐시를 체크를 했는데 데이터가 없었다. 그럼 이제 레벨 2를 체크를 하고 뭐 레벨 3를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데이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hit이라고 했고 데이터가 발견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miss라고 했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발견이 되면은 hit된 케이스에서는 캐시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서 바로 이제 읽고 그 레지스터에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빠르다라고 했죠. 대신 이제 미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캐시나 아니면 레벨 3처럼 이제 라스트 레벨 캐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까지 이제 가야 되죠. 이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사이클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돌릴 때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이제 나빠지게 되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를 이제 쓰는 이유는 결국 이제 우리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두 가지 이제 로컬리티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가지 로컬리티는 스페셜 로컬리티와 그 다음에 템포럴 로컬리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 쓰는 데이터를 우리가 옆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데이터를 이제 자주 이제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주 이제 또 펼쳐보던 보든 뭐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는 바로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만 바꿉니다. 캐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요. 캐시를 바꾸는 인스트럭션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노멀 인스트럭션인 경우에 캐시를 바꾸는 인스트럭션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사이드 채널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이드 채널. 사이드 채널이란 건 그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컴퓨터 프로세서를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할 때 얘는 그 고려를 한 채널이 아니에요. 채널이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가 이동하는 어떤 통로를 말을 하잖아요. 그 설계를 할 때 고려가 된 채널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어떤 특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이드 채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는 타이밍을 많이 이용합니다. 타이밍이라는 거는 빠르냐 느리냐 이런 거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뭐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뭐 컴퓨터가 이제 프로세서가 파워를 얼마나 소모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갑자기 열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느냐 이런 것으로도 좀 데이터를 우리가 유출을 할 수는 있다라고 해요. 뭐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이밍 사이드 채널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읽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읽어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어쨌든 이게 통로는 그 어피셜한 통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구멍 같은 거죠. 그 뭐
학교 담에서 저희 때는 개구멍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멍. 네. 약간 이제 그런 식의 느낌을 뭐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타이밍을 말씀드렸는데요. 타이밍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하이라키를 보면은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빠르다, 느리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 차이가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이제 밝혀낼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좀 히든 정보를 컴퓨터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캐시에 있다, 뭐 이런 캐시에 있다라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읽어낼 수가 있죠. 네, 속도가 빠른 거죠. 데이터가 캐시에 없고 뭐 DRAM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또 그 데이터를 읽어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뭔가 타이밍적으로 얘는 느린 그런 현상이 발견되는 거죠. 그 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모리 시스템이 그 컴퓨터에서 공격이 일어나는 많은 그 플레이그라운드가 돼요. 많은 경우에 플레이그라운드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데이터가 사실 메모리에 저장되잖아요. 다른 데 저장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뭐 이런 메모리 시스템을 통한 그 공격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주 많은 경우에 그 보안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사람의 실수 때문이긴 하죠. 굉장히 많은 경우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그런 실수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 그냥 뭐 실수로 이제 암호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거 빼고 그냥 어태커가 이제 진짜 교묘하게 아주 뭐랄까 머리를 잘 써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하드웨어 어택이 이제 되게 하드웨어 이제 그 시큐리티 어택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캐시 하이라키 혹은 메모리 하이라키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컴퓨터 시스템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는 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 설계가 되는데 실제로 그 하드웨어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라이트 트루랑 멀티레벨 그 캐시도 이제 멀티레벨 캐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버추얼 메모리를 이제 좀 저번에 아마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잠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다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저번에 배운 것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또 버추얼 메모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버추얼 메모리가 이제 처음 고안이 된 거는 메모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는 버추얼 메모리가 이제 고안이 된 거는 요 메모리라는 거를 사실 피지컬 메모리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 옛날에는 사실 뭐 1메가도 안 되는 시기도 있었고요. 그 굉장히 이제 작기 때문에 1메가죠. 1메가. 네. 그 메모리에서는 이 메모리를 우리가 캐시처럼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버추얼 메모리의 사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이제 캐시처럼 이용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사실 캐시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작잖아요. 뭐 메모리에 비하면 이제 사이즈가 작은데 캐시에는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쓸 거라고 예상이 되는 데이터를 캐시에 이제 집어넣게 되죠. 근데 이제 캐시가 사이즈가 이제 작기 때문에 모든 모든 데이터를 이제 캐시에 집어넣지는 못하고요. 그 어쨌든 캐시가 이제 꽉 찬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캐시로 이제 오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거는 다시 이제 메모리로 보내고 아니면은 그냥 캐시에서 그냥 쫓아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캐시로 이제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버추얼 메모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그 D램이 비싸고 또 너무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D램 스페이스를 전체 그 컴퓨터 시스템의 캐시처럼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이제 버추얼 메모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실제 뭐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작았으니까요. 뭐 640kb의 메모리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사람이 사실 이제 640kb라는 메모리에는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돌아갈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떠서 돌아갈 거잖아요. 프로세스가 떠서. 소프트웨어가 하는 사는 설계하는 사람에서는 너무 이제 메모리가 이제 작은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뭐 어렵기도 하고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도는 환경이 뭐 사실 이게 변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여러 소프트웨어가 한꺼번에 돌면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떨 때는 뭐 소프트웨어가 이제 적게 돌면서 메모리가 이제 널널하게 또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뭐 만드는 사람이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환경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메모리가 얼마나 될 것인지 자기가 얼만큼의 메모리를 쓸 것인지 소프트웨어는 설계를 할 때는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그 이제 실제로 이제 파악을 하려면은 실제 이제 컴퓨터를 돌리면서 뭐 실제로 어떻게 얼만큼의 메모리가 이제 할당이 되는지 뭐 그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는 일이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걸 결정해서 소프트웨어한테 이제 할당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전 가장 쉽게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메모리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짜면은 사실 제일 좋습니다. 별로 고려할 게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버추얼 메모리라는 거는 소프트웨어한테는 너는 이만 굉장히 큰 메모리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마련을 해주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디램에서 소프트웨어한테 주는 그 공간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럼 디램은 이제 캐시처럼 쓰고 그 나머지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뭐 SSD 뭐 옛날에는 SSD는 없었으니까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공간은 그냥 소프트웨어가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해놓는 그런 큰 스토리지처럼 이제 큰 메모리처럼 이제 씁니다. 그 캐시처럼 이제 쓴다라는 거는 만약 이 소프트웨어가 뭔가 데이터를 읽어오려고 해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려고 하는데 그럼 먼저 물론 이제 캐시도 다 체크를 하겠죠. 캐시 체크를 했는데 없어요. 그럼 이제 메모리에서 읽어야죠.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를 체크를 합니다. 메모리를 체크해서 데이터가 없네 하면은 이거를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은 또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익셉션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익셉션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럽트 비슷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친다든가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터치 스크린을 이제 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한테는 굉장히 레어한 이벤트잖아요. 별로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컴퓨터는 워낙 빠르게 돌기 때문에 사람이랑 인터랙션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레어한 이벤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터럽트라는 거는 그런 레어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요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얘도 이제 그 인터럽트처럼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이지 폴트라고 하는데 그 익셉션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익셉션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은 그러면은 그 익셉션이 왜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익셉션이 이제 발생을 했는지를 하드웨어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에는 그 익셉션 핸들러라는 그거를 처리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는 익셉션 핸들러라고 하는 어떤 익셉션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거를 처리해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메모리에 그 소프트웨어니까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 하드웨어가
걔를 읽어와서 그 익셉션 핸들러에 있는 코드를 읽어와서 걔를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익셉션을 이제 처리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익셉션이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 버추얼 메모리 이제 소프트웨어한테는 넌 이만큼의 메모리 굉장히 큰 메모리를 쓸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공간 중에서 여기는 D램이고 나머지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읽어 오려고 했을 때, 근데 D램이 없네? 라고 했을 때는 익셉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페이지 폴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면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서 D램에 이제 채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램에서 읽어라 이렇게 다시 어, 프로그램 코드가 돌게 돼요. 그러니까는 한 D램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라는 게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이잖아요. 로드 인스트럭션 실행했는데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얘에서 익셉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얘를 잠시 이제 어디다 넣어놓고 익셉션 핸들러가 막 돌아가지고 그걸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로드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데이터를 체크를 해서 메모리에 있네. 그래서 이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버추얼 메모리가 이제 돌아가는 이제 방식인데요. 그러니까는 버추얼 메모리는 어 자꾸 이 네, 주기가 동작을 안 하네요. 이래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버추얼 메모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고안된 그런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버추얼 메모리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느냐? 결국에 버추얼 메모리 핵심은 소프트웨어한테는 이만큼의 메모리 스페이스를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런 메모리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려면은 어드레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을 보게 되면은 로드 인스트럭션을 볼 때 R1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드레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읽어서 R1에 집어넣어라. 이게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인데 결국에는 어드레스로 이제 액세스를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한테는 이런 큰 공간을 줬는데 이 큰 공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버추얼 메모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버추얼 메모리. 또 이제 버추얼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게 되려면은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데이터는 그 피지컬 메모리 혹은 하드디스크에 이제 저장이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이제 놀게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는 뭐 D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 D램을 이제 액세스를 하려면은 이 D램을 액세스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가 이제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액세스를 하려면 어드레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컴퓨터에서 그 우리가 피지컬 메모리 실제 있는 메모리를 액세스하려면 역시나 어드레스가 필요합니다. 요거 구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는 판타지 월드 실제가 아닌 그런 버추얼 월드에서 이제 막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버추얼 월드에 있는 굉장히 이제 큰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뭐 버추얼이라는 게 이제 가상이잖아요.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런 가상 공간을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제 액세스를 해야 되니까 그 어드레스가 이제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건 이제 그 가상의 공간이고, 근데 실제로는 역시나 이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해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는 이제 피지컬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피지컬 메모리에 이제 있는 데이터를 이제 읽어 오려면은 이 데이터는 진짜니까 그러려면 역시나 어드레스가 필요합니다. 이 어드레스랑 이 어드레스는 다르죠. 이 어드레스는 버추얼 월드 가상 세계 그러니까 버추얼 메모리를 액세스를 하는 어드레스가 되겠고요. 이 어드레스는 실제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이 공간을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어드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를 이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버추얼 어드레스가 있고 소프트웨어는 버추얼 어드레스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는 피지컬 메모리에 있거나 아니면 하드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 실제 데이터가 이제 요 피지컬 메모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을 해서 피지컬 어드레스로 액세스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버추얼 메모리를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버추얼 메모리 어드레스를 피지컬 메모리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A equal 1이라고 하고 B equal A 플러스 2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뭔가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한테는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이제 요 A라는 데이터를 그 메모리에서 이제 액세스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사실 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쓰는 요 베어리어블에는 버추얼 어드레스가 할당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요 버추얼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A를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데이터가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는 실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뭐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D램의 어떤 공간에 여기 저장이 돼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근데 이 D램이라든지 이런 거 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는 그냥 아주 큰 버추얼 메모리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 버추얼 어드레스는 사실 요거랑 또 달라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A라는 것을 어딘가 메모리에서 갖고 오려면은 실제 D램에서 쓰는 어드레스로 얘를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얘기하고 이 변환하는 거를 virtual address to physical address mapping 혹은 translatio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매핑하는 거는 뭐 별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virtual address로 내가 어드레스가 100다. 얘는 physical address로 2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어드레스의 어떤 어드레스는 피지컬 어드레스로 뭐 다른 어드레스다. 예를 들어서 버추얼 어드레스로 어드레스가 100은 피지컬 어드레스로 20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트랜슬레이션을 하려면은 트랜슬레이션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그 데이터 스트럭처가 페이지 테이블입니다. 그 이제 변환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환을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를 이제 보게 되면은 막 우리가 막 4기가바이트 메모리라고 하면은 이 어드레스 bit이 사실은 32bit이거든요. 왜냐면 한 바이트당 어드레스 1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4GB 메모리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요거는 32빛으로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버추얼 스페이스가 이제 4기가인데 얘를 이제 할당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한 바이트마다 피지컬 어드레스 한 바이트씩 뭔가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이제 많은 트랜슬레이션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버추얼 어드레스 100은 200으로 가고 버추얼 어드레스 101은 1로 가고 102는 3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모든 바이트 어드레스를 다 트랜슬레이션 해야 되는 거죠. 너무 힘들죠. 막 1 단위까지 모든 어드레스를 그 트랜슬레이션 하려면은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를 트랜슬레이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는 않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진 않고 덩어리째로 이제 트랜슬레이션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덩어리째라고 했는데 그 보통은 우리가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 할 때는 4KB 4KB가 어드레스 빗으로 12빛 정도 12빛이 할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으로 이제 4KB의 청크 단위로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 이게 이제 그 버추얼 어드레스가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 되는 그 방법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요 4KB의 그 청크 하나를 우리가 이제 페이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페이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요 페이지 단위로 버추얼 어드레스 투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 하게 돼요. 네. 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여기 그 4KB가 이제 여기가 이제 12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12빛이니까 헥사로 이제 하게 되면은 1000 하면은 이 헥사로 0x 그러니까는 헥사데시말로 100 할 때 요 디짓 3개가 12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서 트랜슬레이션을 해줘요. 그래서 0x1000 어드레스는 뭐 0x2000 피지컬 어드레스로 가라. 그리고 0x1001이라는 어드레스는 요 앞에 것만 가지고 트랜슬레이션 하기 때문에 0x2001로 가라. 이런 식으로 트랜슬레이션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페이지 단위로 트랜슬레이션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할 때는 하위 12빛 어드레스는 그대로 갑니다. 얘는 트랜슬레이션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 1000이 2000으로 가고 1001은 2001로 간다라고 했죠. 이 밑에 부분은 그대로 갑니다. 트랜슬레이션 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큰 청크 단위로 트랜슬레이션 하기 때문에 대신 이 앞부분, 이 12빛을 제외한 앞부분의 어드레스는 이 트랜슬레이션 매핑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피지컬 페이지 넘버, 그러니까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이면은 뭐 2로 간다든지, 뭐 2면은 뭐 4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3이면은 뭐 3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트랜슬레이션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피지컬 어드레스는 실제 그 데이터가 피지컬 메모리에 그 저장돼 있는 위치를 그대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버추얼 어드레스가 우리가 이제 피지컬 메모리를 캐시처럼 쓰겠다라고 이제 한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피지컬 메모리 사이즈 대비 버추얼 스페이스의 사이즈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의 요빗 수는 피지컬 어드레스의 빗 수보다 이제 많아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피지컬 어드레스의 빗 수는 메모리 사이즈, 실제 메모리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가 1GB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30bit이거든요. 예, 30bit이고 뭐 2GB는 31bit, 4GB는 32bit의 어드레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피지컬 어드레스의 크기는 실제 장착되어 있는 그 DRAM의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8GB 메모리가 있다. 내 컴퓨터가 8GB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피지컬 어드레스는 33비트가 됩니다. 예, 이게 그 10bit마다 이게 단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10bit이 킬로바이트고요. 그 다음 그 10bit, 그러니까 20bit이 이제 메가바이트가 되는 거고, 30bit이 기가바이트가 되고, 40bit이 테라바이트가 됩니다. 네. 그, 그 어드레스 계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제 컴퓨터가 피지컬 메모리, 실제 메모리가 8GB다. 그러면은 33bit 쓰는 거예요. 피지컬 어드레스로. 근데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는 얘는 그 프로세서가 결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프로세서가 결정을 한다는 거는 프로세서가 지원할 수 있는 버추얼 메모리 사이즈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64bit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쓰는 컴퓨터를. 64bit 컴퓨터라는 것은 뭐 다름이 아니라 무슨 뭐 데이터를 계산할 때도 그 레지스터 파일의 사이즈가 64bit 그것도 이제 맞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뭐 로드나 스토어 인스트럭션에서 어드레스를 계산할 때 여기 레지스터를 읽어서 옵셋을 더해서 어드레스를 하게 되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64bit이기 때문에 계산된 어드레스도 사실은 64bit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뭐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64bit 컴퓨터라고 하면은 사실은 64bit 크기의 어드레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크기이기 때문에 이게 64bit을 뭐 다 제공을 하진 않고요. 실제로는 프로세서 그렇게 큰 데이터를 뭐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64bit 다 제공하지 않고 한 48bit 정도로 제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는 프로세서가 제공하는 요 버추얼 어드레스의 크기, 그러니까는 빗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아까 뭐 보통 이제 48bit이라고 64bit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48bit 정도로 제공하는데요. 48bit이면 크기가 어떻게 되죠? 아까 40bit이 테라였으니까 48bit은 2의 8승 테라바이트니까는 256이죠. 256 테라바이트의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론적으로는 256 테라바이트의 공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프로세서가 virtually 제공을 해줍니다. virtually,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에요. 물론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은 뭐 8GB, 4GB 이렇게 있죠. 테라바이트도 안 되죠, 사실은. 뭐 그렇지만 소프트웨어한테는 이만큼의 엄청 큰 공간을 너는 쓸 수 있어 라는 일루전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이 버추얼 어드레스로 모든 것을 액세스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액세스를 그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는 거는 피지컬 어드레스, 피지컬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그 데이터는 피지컬 어드레스로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그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꾸는 그 단계가 필요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할 때 버추얼 어드레스의 요 밑에 부분 12bit 정도를 페이지 옵셋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요 페이지 옵셋의 bit수가 한 페이지의 사이즈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 이게 이제 48bit이잖아요. 버추얼 어드레스가 나머지 부분을 버추얼 페이지 넘버라고 부릅니다. 이게 BPN 그 인터넷에서 쓰는 BPN이 아니고요. 이거는 Virtual Page Number가 돼서
VPN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실제로는 요 Virtual Page Number VPN이 피지컬 페이지 넘버 PPN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난 페이지 옵셋은 그냥 내려와요. 변환하지 않아요. 12빗 및 하위 12빗 정도는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쓰게 됩니다. 이게 Virtual Address to Physical Address Translation이에요. 예. 좀 복잡하죠. 도대체 이런 걸 왜 해놓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진짜 편안하게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한테 뭔가 한계 없이, 그러니까 리미트 없이 뭔가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을 해주려면은 사실 버추얼 어드레스가 굉장히 이제 좋은 뭐랄까 컨셉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요새 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를 쓰게 된 거는 피지컬 어드레스를 캐시처럼 쓰려고 이제 했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제일 오리지널 그 목적인데 지금은 뭐 사실은 피지컬 어드레스, 그러니까 피지컬 메모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럼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 사실은 처음에 목적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버추얼 어드레스를 쓰면 굉장히 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윈도우즈에서도 컨트롤 알트 델 해가지고 지금 돌고 있는 프로세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탑 명령을 써가지고 아니면 뭐 PS 명령을 써가지고 지금 돌고 있는 프로세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체크를 하시면 프로세스가 하나가 도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몇백 개 혹은 뭐 서버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한꺼번에 이제 실행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만약 소프트웨어가 피지컬 메모리, 그러니까 D램이죠. D램을 다이렉트리 액세스한다. 이거 매니지가 불가능하죠. 소프트웨어가 지금 막 몇천 개가 돌고 있는데 걔네들이 그 하나의 D램 공간, D램을 모조리 액세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교통정리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메모리가 비싸고 메모리 사이즈도 작으니까 캐시처럼 사용을 해야지라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멀티플한 프로세스를 동시에 돌리게 될 때 버추얼 메모리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 이제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를 액세스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A는 1을 액세스를 할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소프트웨어가 나는 B는 1을 액세스를 할 거야. 근데 컴파일을 하니까는 요 A가 피지컬 어드레스로 0x200으로 되고 요 B도 0x200으로 뭐 컴파일러가 이제 결정을 했어요. 피지컬 어드레스로. 말이 안 되죠. 다른 소프트웨어가 다른 데이터를 이제 액세스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는 똑같은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이런 거 피해야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마다 다른 어드레스 공간을 할당을 해주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는 너는 베이스를 여기를 주고 이만큼만 써. 어떤 소프트웨어는 너는 여기에 주고 이만큼만 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해주면 되겠지만, 뭐 그렇게 할당을 해주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죠. 어쨌든 이런 공간을 또 이제 트랜슬레이션 해줘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뭐 플러스라든지 이런 거 오퍼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각각의 그 어플리케이션 혹은 프로세스마다 너는 그냥 256TB의 공간을 네 맘대로 써 라고 한 다음에 그렇지만 너의 그 버추얼 어드레스 0x100이 어디 할당될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정해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A가 있고 소프트웨어 B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A가 A는 1을 이제 써서 뭐 A는 나는 0x1000을 요 A에 할당해서 액세스를 할 거야. 소프트웨어 B가 나는 B는 1인데 요거는 0x1000을 역시 할당해서 쓸 거야. 근데 얘랑 얘는 다른 피지컬 어드레스로 할당이 되는 거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추얼 어드레스는 똑같지만 어차피 얘는 소프트웨어도 다르고 데이터도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른 데이터죠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D램에서도 뭐 다른 공간에 저장이 돼야 되겠죠. 다른 데이터니까. 그래서 너는 똑같이 0x1000을 액세스를 하지만 소프트웨어 A는 0x2000에 이제 할당을 해주고 0x1000의 소프트웨어 B는 너는 0x3000을 할당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런 매핑 인포메이션을 다 다르게 주게 됩니다.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한 사람은 내가 어디를 쓸지 얼마만큼의 사이즈의 메모리를 뭐 쓸 건지 이런 거는 다 고려를 하지 않고 그건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고요. 그냥 나는 256TB의 메모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쓰게 됩니다. 네, 현재는 이런 역할이 더 커요. 피지컬 메모리가 크기 때문에 캐시의 이런 역할보다는 이렇게 각각의 프로세스 혹은 각각의 thread마다 각각의 서로 다른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고 그 버추얼 어드레스가 어디로 매핑이 될 건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정하는 걸로. 네, 이 역할이 더 큽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는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할당이 됩니다. 프로세스라는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윈도우에서 컨트롤 알트 때 눌러서 지금 돌고 있는 프로세스 확인하면 그게 이제 프로세스가 되고요. 아니면 뭐 리눅스에서 탑 명령을 써가지고 그 지금 돌고 있는 프로세스 확인하면 그게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런칭을 시킨 프로세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마다 그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다 할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 256TB, 너 256TB, 너 256TB 다 할당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그거 구라죠. 달아요. 그러니까 가상이기 때문에 대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 버추얼 그 스페이스에 대한 매핑 정보도 또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너의 버추얼 어드레스 1은 뭐 이쪽으로 할당이 돼. 너의 버추얼 어드레스 2는 이쪽으로 할당이 돼. 이런 식으로 또 매핑 정보를 다 프로세스한테 할당을 만들어줘요. 또 이제 그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 그 매핑 정보를 이제 만들 때에도 뭐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 예를 들어서 뭐 얘는 뭐 쉐어드 라이브러리다. 그러니까 너는 뭐 쉐어드 라이브러리니까는 쟤랑 같이 써도 돼. 아니면은 뭐 얘는 다른 뭐 프로세스는 절대 읽을 수 없다. 뭐 이런 뭐랄까 퍼미션 빗 이런 정보들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매핑 인포메이션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는 그 페이지라는 거는 그 지금 트랜슬레이션은 요 매핑 정보뿐만 아니라 각각의 페이지가 어떠한 그 어트리뷰션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뭐 리드 온이냐 뭐 라이트가 가능하냐 아니면은 다른 애들이 읽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의 정보들을 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 청크를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버추얼 메모리 어떤 더 큰 역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뭐 1000개가 떠 있다 하면은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가 1000개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게 가상이라고 했죠. 이게 구라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냥 막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피지컬한 메모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매핑 인포메이션만 집어넣 만들게 되는데 그 만들게 될 때 사실은 얘가 얘로 이제 어떻게 이제 트랜슬레이션 되느냐, 매핑이 되느냐 이런 정보들을 이제 만들어 놓아야 되고 그 만들어내는 그 테이블을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매핑되는 인포메이션은 아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 하드웨어는 이제 그냥 뭐 도움만 주고요. 그러니까는 좀뭐 빨리 뭐 어떻게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뭐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이게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이 페이지를 관리를 하는 것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요 버추얼 어드레스에서 피지컬 어드레스로 이제 매핑할 때 이 매핑되는 정보들을 페이지 테이블에 이제 저장을 시켜 놓는데 이 페이지 테이블을 각각의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마다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프로세스마다 이제 할당을 해주고요. 이 페이지 테이블의 이제 매핑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버추얼 어드레스가 피지컬 어드레스로 이렇게 매핑, 트랜슬레이션이 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뭔가요?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말씀드렸듯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 매핑 테이블을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어서 얘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어 이거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거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데이터잖아요. 사실 그냥 말을 까고 말해서.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거를 그냥 데이터 만들어서 어딘가 저장해놔야 돼요. 해놔야 돼요. 근데 뭐 어디다 저장? D램에다 저장합니다. D램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어차피 데이터는 D램에 있어야 되니까. 네,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D램을 액세스해야 되는데 D램을 액세스를 하려면은 페이지 테이블을 D램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읽어서 매핑되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온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그 트랜슬레이션을 한 피지컬 어드레스로 다시 D램을 액세스해요. 물론 이제 그 트랜슬레이션 할 때 만약 이게 D램에 있을지 뭐 하드디스크에 있을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D램에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면 트랜슬레이션에서 다시 D램을 액세스하게 됩니다.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해요. 네, 제가 이제 자, 이게 D램이고요. D램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내가 액세스를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은 소프트웨어는 버추얼 어드레스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나 얘 액세스 할래라고 이제 보내게 되는데 얘를 그 D램에 이제 진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려면은 이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이제 바꿔야 되니까 바꾸려면은 페이지 테이블을 읽어야 되는데 네, 페이지 테이블은 어디 있냐? D램에 있습니다. 네,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페이지 테이블로 이제 정보를 주게 되면은 그 페이지 테이블로 가서 얘를 읽어서 피지컬 어드레스를 이제 알아낸 다음에 얘로 액세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한 단계가 더 들어간 뭔가 이상한 뭐랄까 데이터를 이제 액세스할 때마다 뭔가 이상해지는 그런 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이게 더 쉽다라는 거죠. 뭐 고려할 게 별로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실제로 데이터를 그 DRAM에서 읽어가게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읽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인가요? D램을 한번 액세스할 때마다 소프트웨어가 D램을 한번 액세스할 때마다 나는 D램을 한 번만 읽으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페이지 테이블이 D램이 있기 때문에 D램을 한번 가서 읽고 다시 피지컬 어드레스를 얻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D램 액세스를 해야 돼요. 두 번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으려고 할 때마다 D램을 두 번 읽게 됩니다. 저번에 D램이 굉장히 느리다고 했는데 원래 한 번만 읽어도 되는데 두 번 읽어야 되니까는 사실 퍼포먼스에 그렇게 좋지가 않죠.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거를 해결할 이제 이게 그 지금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약간 이제 기본인 그게 되는데 뭔가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느리다. 근데 그 데이터는 한 번 액세스를 하면은 계속해서 액세스를 할 수가 있다. 페이지 테이블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페이지 테이블 사이즈가 4KB 했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그 역시나 이제 또 좋은 점은 로컬리티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될 때 이 데이터는 우리가 4KB 영역을 한번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요 안에 있을 확률이 커요. 로컬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A0를 액세스를 했어요. 얘가 0x1000 있어요. A1은 사실은 보면 아시겠지만 0x100 뭐 4 정도 뭐 이렇게 차지를 할 겁니다. 사이즈에 따라 엘리먼트 사이즈에 따라서 바뀌긴 하지만 그럼 사실은 요 데이터들은 다 하나의 페이지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뭐 하위 12빛은 그냥 하나의 페이지 안에 이제 존재를 하는 거니까 요 요게 하위 12빛으로 하나의 페이지가 이제 결정이 되니까요. 뭐 그러니까는 내가 A0를 읽을 때랑 A0 읽을 때랑 A2를 읽을 때랑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읽겠죠. 근데 얘네들이 다 하나의 페이지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얘를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로 이제 읽어오고 얘를 사실은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야 돼요. 실제 이제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좋은 점은 페이지 사이즈가 4KB 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하나를 트랜슬레이션 하기 위해서 버추얼 어드레스 to 피지컬 어드레스 정보를 한번 쓴다라고 하면 이 정보는 다음 A1, A2, A3 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죠? 캐시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A0, A1 뭐 이런 식으로 액세스하기 때 얘가 다 버추얼 어드레스고 얘를 피지컬 어드레스 바꿔야 되는데 뭐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의 정보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페이지가 4KB 니까 이 정보를 계속해서 이제 쓸 거예요. 똑같은 정보를. 그러니까는 이 정보 계속해서 쓴다. 이거 캐시죠. 그 페이지 테이블에 이 페이지 매핑 인포메이션이 실제로는 DRAM에 있지만은 우리가 캐시처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한번 걔를 쓰게 되면은 뭐 이 정보는 계속해서 이제 쓰일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제 그렇게 쓰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얘도 캐시처럼 동작을 시키면 되겠구나 해서 나온 것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요. 예, TLB Translation Look-Aside Buffer입니다. 예, TLB 보면은 캐시 오브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캐시예요. 이게 트랜슬레이션 TLB는 뭐의 약자냐면은 트랜슬레이션 룩 어사이드 버퍼입니다.
TLB에. TLB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페이지 테이블, 그러니까 요 매핑 인포메이션에 대한 캐시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하드웨어가 관리를 하면 되는 거죠. 하드웨어가 이제 그 한번 페이지 테이블에서 뭔가 그 매핑 인포메이션을 한번 써서 쓰게 되면은 그 매핑 인포메이션을 TLB에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뒤에 이제 또 계속 그걸 쓸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TLB에 저장해 놓고 그 이제 계속 나중에는 이제 그 TLB에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빠르게 이제 그러면은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하드웨어는 TLB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TLB라는 것은 그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그런 캐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캐시를 액세스할 때는 이 캐시를 액세스하는 건 사실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로 액세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는 버추얼 어드레스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 말인 거는 뭐 로드 인스트럭션이나 이런 모든 인스트럭션들은 그 어드레스가 버추얼 어드레스로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데이터는 이제 피지컬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되니까는 사실은 캐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피지컬 어드레스로 돌아야 돼요. 뭐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이 TLB를 먼저 읽어서 데이터를 이 매핑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이제 바꿔준 다음에 이 피지컬 어드레스로 캐시를 액세스를 해야지 이게 정확한 액세스가 됩니다. 정확한 액세스가 돼요. 예. 이제 TLB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 이제 앞서서 이제 그 페이지 테이블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테이블은 그 말씀드렸듯이 그 virtual page number to physical page number의 그 매핑 인포메이션을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뭐 여기처럼 이제 virtual page number가 있고 요거를 가지고서 그 페이지 테이블을 읽어서 그 페이지 테이블에서 요 피지컬 페이지 넘버를 이제 받은 다음에 요로 피지컬 어드레스를 만들어서 그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뭐 물론 이쪽은 이제 페이지 업셋 뭐 12빗 정도 4KB 는 그냥 이제 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액세스를 하느냐? 페이지 테이블은 얘는 이제 D램에 있다라고 했죠. 예. 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하드웨어 그 CPU에는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어드레스라는 또 이제 레지스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뭐 예를 들어서 0x100이다 하면은 이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어드레스는 요 페이지 테이블이 저장돼 있는 D램의 이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서로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페이지 테이블을 엔트리가 있는 그 해당되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있는 그 D램 어드레스를 얻어가지고 거기를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 테이블은 어떤 각각의 이제 엔트리는 어떤 거를 저장하고 있느냐 이런 것처럼 어떤 그 페이지의 어트리뷰트 뭐 퍼미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드냐 라이트냐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태그라든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플래그죠, 플래그 정보들을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피지컬 페이지 넘버를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얘를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서 읽어서 오게 되면은 피지컬 페이지 넘버랑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하위 12빗을 결합을 시켜서 피지컬 어드레스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어트리뷰트들을 또 이제 보고서 얘가 이제 뭐 리드인지 아니면 뭐 라이트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페이지 테이블이 언제 어떻게 이제 액세스가 되는지를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요 피지컬 어드레스를 얻으면 얘를 가지고서 D램을 액세스를 하게 돼요. 사실 캐시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로 액세스를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거는
이게 별게 아니라 그냥 그 매핑 인포메이션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 그 예를 들어서 뭐 A는 뭐 100로 이제 매핑되고 B는 뭐 102로 매핑되고 뭐 이게 다 매핑이잖아요. 그 정보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랑 똑같습니다. 데이터 매핑 테이블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게 되는데 그 매핑 테이블이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얘가 이제 메모리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테이블은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마다 이제 할당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다음 뭐 컨트롤 알트 델 하면 프로세스 굉장히 많이 떠 있죠. 페이지 테이블 자체가 사이즈가 엄청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아까 그 버추얼 어드레스가 48빛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48빛이긴 한데 뭐 한 페이지 사이즈가 4KB 얘가 한 12빛 얘가 12빛이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버추얼 페이지 넘버는 36빛이 됩니다. 매핑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36빛에 해당되는 데이터마다 그러니까 요 버추얼 페이지 넘버마다 요 피지컬 페이지 넘버가 어디로 매핑이 되는지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이즈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이제 보통 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사이즈를 4바이트라고 이제 가정하면요. 왜냐면 이게 피지컬 페이지 넘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트리뷰트 bit들도 이제 필요하고 뭐 플래그라든지 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한 엔트리 사이즈가 4바이트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36빛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엔트리를 2의 36승계를 가져야 됩니다. 요거가 사실 6기가니까는 이거 말이 안 되죠. 6기가 2의 6승 기가바이트니까 64기가 엔트리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에 4바이트니까 이게 556기가예요. 말도 안 되죠. 페이지 테이블 자체가 사이즈가 엄청 커져요.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버추얼 메모리 제공하면 아니 편하니까는 한데 그 매핑 테이블 만드는 것 자체가 뭐, 뭐 256기가 바이트 메모리에 들어가지도 않죠. 맞나?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이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게 되는 거가 hierarchical page table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요 우리가 이제 전체를 요 BPN의 전체를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하는 어드레스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BPN의 MSB 파트 뭐 41부터 32는 레벨 1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를 하고 그 레벨 1 페이지 테이블에서 나온 그 어떤 정보는 요 밑에 하위 이제 10빛을 이용해서 요 다시 얘를 가지고서 레벨 2 페이지 테이블 액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하위 빛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레벨 3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를 이제 액세스를 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서 피지컬 페이지 넘버를 얻는 방식이 하이라키컬 페이지 테이블입니다. 이거를 쓰면은 페이지 테이블 사이즈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이그젬플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요거가 이제 그 페이지 테이블이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이그젬플인데요. 버추얼 어드레스가 이제 42bit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는 32bit, 이제 4GB죠. 피지컬 메모리 사이즈가 4GB가 이제 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 다음에 각 그 소프트웨어,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마다 이제 할당을 해주는데, 이 하나의 프로세스마다 할당을 할 때, 처음에 뭐 커널 영역이 8MB, 그 다음에 그 코드 영역, 그러니까는 인스트럭션들의 64KB, 그 다음에 다이나믹 데이터, 예를 들어서 그 멀록이나 이런 식으로
그 할당되는 그 부분이 다이나믹 데이터, 그 데이터 다이나믹 데이터 부분 2MB, 그다음에 스태틱 데이터, 뭐 콘스탄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스태틱 그 데이터가 뭐 4MB라고 이제 뭐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 소프트웨어는 지금 뭐 이 할당되는 영역이 뭐 얼마나 되면 한 14, 뭐 14, 15, 14, 15바이트, 15MB 정도 데이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물론 이제 버추얼 메모리 사이즈는 굉장히 크지만 뭐 실제로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큰 데이터를 다루진 않잖아요. 뭐 256 테라바이트의 그 데이터를 그냥 하나의 메모리에 쾅 집어넣어가지고 뭐 다루는 소프트웨어는 없죠, 사실. 네. 그 실제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다루게 되는 데이터는 뭐 작게 되는데요. 어쨌든 커널 영역이 8메가, 코드 영역, 인스트럭션 영역 64KB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가 매핑된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사이즈는 4KB라고 이제 가정합니다. 이거는 12bit이죠. 그러니까 버추얼 페이지 넘버의 사이즈는 42-10이니까는 30bit이 돼요.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이 원레벨 페이지 테이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에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사이즈가 4바이트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원레벨 페이지 테이블 같은 경우는 4GB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2의 30승의 엔트리를 가져야 되고요. 각각 엔트리가 4바이트를 차지하니까 4GB인데 말이 안 된다고 했죠. 전체 피지컬 메모리 그냥 페이지 테이블 하나가 다 차지해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를 쓸 수는 없죠. 2레벨일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2레벨인 경우에는 이제 15bit으로 해가지고 처음 15bit은 그 MSB 15bit은 그 레벨 1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위 15bit으로 레벨 2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우선 레벨 1 테이블 그 15bit은 이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엔트리의 개수는 2의 15승계, 레벨 1 페이지 테이블의 이제 엔트리 개수는 2의 15승계가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나의 그 사이즈가 이제 4바이트, 엔트리 하나 사이즈가 4바이트니까 요거는 이제 128KB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럼 이제 레벨 2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느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가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에서 데이터가 사실은 많은 데이터를 이제 차지하지 않잖아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뭐랄까 얘가 다 하면 한 16MB 정도 되죠? 16MB가 안 되죠. 근데 이 레벨 1 페이지 테이블에서 한 엔트리가 커버를 하는 영역은 128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레벨 1에서 여기가 15bit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영역만큼 그 데이터가 하나의 엔트리 레벨 1 페이지 테이블에 매핑이 되게 돼요. 128MB이긴 한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데이터가 뭐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뭉쳐져 있죠. 뭐 로컬리티. 예. 그렇기 때문에 레벨 2 테이블은 모든 그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에 만들지 않고 데이터가 있는 영역만 만들면 돼요. 이 같은 경우, 이 example 같은 경우는 2개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 2 페이지 테이블은 256KB, 128KB 곱하기 2가 돼서 이게 되고 얘가 한 384KB 정도 되면 4GB 대비해서는 굉장히 작아지게 되죠. 만약 우리가 뚜리 레벨로 페이지 테이블을 만든다. 10빗, 10빗, 10빗으로 만들게 되면은 레벨 1 페이지 테이블 사이즈가 4KB, 레벨 2가 이제 8KB, 레벨 3가 12KB. 얘는 3개가 있고 얘는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다 합치면은 뭐 24KB가 되죠. 요건 이제 리즈너블한 사실 사이즈잖아요. 4GB 대비 뭐 24KB니까는 리즈너블한 사이즈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은 우리가 왕창 크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이라키칼 페이지 테이블로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페이지 테이블이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마다 할당이 되게 됩니다. 레벨 2에서 그 지금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레벨 2에서 왜 2를 곱하냐면은 요게 이제 그 하나마다 이제 128MB 영역을 이제 요 레벨 1의 한 엔트리마다 128MB의 영역을 커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지금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보게 되면은 그 처음에 0부터 그 8MB까지는 커널 영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2의28 메모리 어드레스 2의28부터 코드 영역이 이제 되게 됐잖아요. 코드라는 거는 뭐 사실 인스트럭션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 결국에는 얘가 이제 그 128MB의 영역만 하나의 엔트리가 이제 할당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레벨 2 그 페이지 테이블 레벨 2 페이지 테이블 하나는 128MB의 데이터 사이즈에 대해서 매핑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128MB니까는 얘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사실 2에 27이 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에 27이니까는 사실은 우리 여기서 이제 좀 따지게 되면은 어 커널 영역은 그대로 되나? 네, 여기 2에 27승. 잠깐만요. 2에 27승이니까는 하나가 128MB, 2에 27승 맞죠? 2에 27승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로 이제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에 28승부터 역시나 그 이것밖 그두 번째니까는 2에 28승부터 역시나 이제 또 하나로 이제 커버가 이제 가능하고 커널 영역은 따로 만들지는 않나 보네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커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지? 네, 요거는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커널 영역은 아마 커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우리가 이제 레벨 2 요거 이제 만들 때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영역만 이제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엔트리, 그러니까 레벨 2의 그 페이지 테이블은 128MB씩만 이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이 해당하는 그 페이지 테이블만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네, 커널 영역은 아마 그 따로 이제 관리를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레벨 3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도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모든 데이터 영역을 이제 다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있는 영역만 이제 커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기 이제 레벨 3에 이제 세 개로만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28MB 맞죠? 내가 이거 좀 잘못 계산한 것 같네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28MB가 더 큰 것 같은데. 더 커야 되는데요. 네, 이거 제가 좀 체크를 다시 해봐야겠네요. 128MB가 아닌데, 이거 틀립니다. 뭐 어쨌든 그 하이라키칼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이라키칼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은 처음에 요 좀 이제 10BC 우리가 이제 가지고서
3 레벨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은 처음에 10빛을 가지고서 레벨 1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1 페이지 테이블에서 나온 거는 그 레벨 2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요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소를 가지고서 레벨 2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를 하게 되고 또 레벨 2 페이지 테이블은 요 해당되는 레벨 3 페이지에 대한 또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레벨 3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를 액세스를 해서 걔를 가지고서 피지컬 페이지 넘버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최종에서 레벨 3 페이지 테이블에서 페이지 테이블이 어디 있나요? 이거 D램에 있더라고 했죠. 하이레카 페이지 테이블의 단점은 뭐냐면은 한번 피지컬 페이지 넘버를 액세스를 하려면 D램을 많이 액세스해야 돼요. 여기서는 3번 액세스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뭔가 D램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려고 한 번 액세스를 하려고 하는데 D램을 2번 읽었잖아요. 그 원 레벨 페이지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D램 한 번 액세스를 하게 되려고 하면은 4번 읽어야 됩니다. D램을. 이거 너무 이제 되게 오버헤드가 큰 거죠. D램은 느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말씀드렸듯이 TLB가 이제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TLB라는 것이 요 마지막 요 페이지, 피지컬 페이지 넘버 요 그 정보와 그 다음에 요 어트리뷰션 정보들을 캐싱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다 캐싱을 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로 이제 계속 읽게 되긴 할 텐데 뭐 그때 보면은 뭐 4kB니까는 굉장히 이제 그 로컬리티가 이제 크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요 TLB에 있는 그 정보들은 계속해서 이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캐시 오브 페이지 테이블 우리가 TLB라고 이제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했을 때 뭐 그 원레벨 페이지 테이블로 하게 되면은 너무 크니까 이제 이거 못 쓰고 그러니까 하이라키가 페이지 테이블을 써야 되는데 하이라키가 페이지 테이블의 단점은 한 번 메모리 액세스 하려면 이제 뭐 몇 번씩 아까 이그젬플에서 4번 뭐 이런 식으로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 진짜 말도 안 되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예, 페이지 테이블이 큰 것도 말이 안 되고 한 번 액세스 하려면 뭐 4번을 읽어야 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 요 TLB라고 해서 캐시 구조를 써서 그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캐싱을 해놓는 방식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보통 TLB 히스는 굉장히 높거든요. TLB 미스, 그러니까 사실 TLB에서도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페이지 테이블 가서 읽어와야 되긴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확률은 또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 TLB는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힛 레이트가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지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쓰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TLB를 액세스를 해가지고 피지컬 페이지 넘버를 얻은 다음에 걔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만들고 그것으로 캐시를 액세스를 해야지 정확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액세스를 이제 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이제 좀 다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피지컬 어드레스로 레벨 1 캐시를 액세스를 하고 TLB에서 이 피지컬 어드레스 한 다음에 피지컬 어드레스로 이 레벨 1 캐시를 액세스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벨 2를 액세스를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미스가 발생하게 되면 레벨 2로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TLB를 먼저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역시나 TLB도 캐시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소모를 하게 되죠. 한 단계가 더 들어가. 레벨 1 캐시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빠르게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레벨 1 캐시를 쓰는 건데 레벨 1 캐시를 읽으려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피지컬 어드레스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TLB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가 그렇게 퍼포먼스 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레벨 1은 우리가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레벨 1 캐시를 액세스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하지 않고 레벨 1 캐시는 버추얼 어드레스로 액세스를 시켜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버추얼 어드레스로 레벨 1은 액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레벨 1에서 이제 미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TLB에서 피지컬 어드레스를 바꾼 다음에 그걸로 레벨 2를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미스가 발생했을 때 TLB를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TLB도 동시에 액세스를 해서 피지컬 어드레스를 얻은 다음에 요 피지컬 어드레스가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레벨 1에서 미스가 나면은 그걸로 레벨 2로 액세스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이제 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캐시를 빠르게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시를 이제 virtually tagged 캐시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레벨 1 캐시는 virtual 어드레스로 액세스를 하고 그다음 레벨 2부터는 physical 어드레스로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서로 이제 결정하게 만들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거가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를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 버추얼 메모리를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이드 채널을 생성하기 쉬운 그런 곳인데, 왜냐면은 메모리는 다 타이밍이랑 관련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캐시라는 구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제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TLB 이것도 마찬가지죠. TLB도 캐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TLB 미스냐 아니면 TLB 히트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데이터 액세스하는 속도가 다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폴트도 마찬가지죠. 페이지 테이블에서 이제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때도 이게 얘가 이제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느리냐. 그 다음에 페이지 폴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게 엑셉션으로 이제 또 핸들링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뭐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하키는 기본적으로 사이드 채널을 생성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타이밍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어택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데이터들이 다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메모리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유출하는 것이 또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시스템 그 기본적인 이제 컴퓨터 시스템과 이제 컴퓨터 구조에 대한 설명은 뭐 오늘로써 이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어택과 이제 사이드 채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